신양말사여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 등을 어찌해야 하나, 압축 붕괴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전환과 새로운 국정 운영은 메가시티와 에코 메갈로폴리스 사이에서 담대한 민생 개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제2의 민주화 운동은 농산하천 유토피아 운동, 이런 네 가지를 잡아봤는데요. 제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예 아이쇼핑 쭉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세계 유례사에 없는 산업화 민주화를 30년 만에 동시에 달성했는데 이게 지금은 압축 성장으로 성공했는데 지금 압축 붕괴 소멸 상황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아까 말한 그런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 공론정치, 주민자치를 읍면동, 3,500개 읍면동에 마을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자치를 하고 자치민권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압축 붕괴 소멸의 단계가 지금 와 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예민하게 느끼신 분도 알겠지만 이미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월당해가지고 이미 평택의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이 공동기지화 되고 있다는 아주 자주 섞이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뭐 몇백 원 했다가 지금은 35원, 조금 일하면 25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아리백에 우리가 전혀 대처를 못해가지고 이제 탄소세를 8%, 13% 그것까지 부과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굉장히 생산 원가는 굉장히 높아지죠. 탄소세까지 부과되면 수출이 굉장히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 여러분 신문 보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저강도 구조정이 들어가고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벌써 시작됐어요. 근데 앞으로 2년, 3년 되면 아예 그냥 강제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대기업의 몇십만의 인원들이 거리로 쏟아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 체제는 이게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로 지금까지 농산하청부가 지역을 희생시켜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을 왕창 키워가지고 부동산 투기 왕창 해먹고 이런 엄청 카르텔로 부패를 해냈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절단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빨리 이걸 대응한 게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도 우리처럼 저출산 25년 전에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파리가 초과밀화 인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헌법에다가 프랑스도 우리처럼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였는데 여기다가 직접민주 자치분권 체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읍면동, 꾸면을 갖다가 헌법에 못을 받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를 직접민주 자치분권 체제하고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투트랙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저출산과 지역소멸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읍면동, 꾸면에서 아이들이 귀여운 동네와 노인이 안심하는 노인 행복마을을 기치로 내걸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듀얼 라이프 정책, 도시와 농산하천의 두 지역 살기를 통해서 파리시 인구를, 그러니까 작가나 예술가나 그다음에 재택근무자들을 많은 혜택을 주면서 농산하천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리시가 꿀렁꿀렁해지니까 파리를 고층 아파트 1층 같은 경우는 마을 유치원, 24시간 돌봄 체제를 만드는 거죠. 마을 양로원. 요새 우리나라 노인들은 휠체어 탈 상황이 되면 양로원에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노인들이 양로원 보내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1층에 마을 양로원을 만들고 모든 시스템을 휠체어 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휠체어 타고도 100살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 그러면서 그 프랑스 파리시 자체를 시범 생활권으로 전부 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내는 게 그래서 읍면동이 마을 자치정부를 꾸준히 마을 자치정부를 만들어도 자치정부가 알아서 중앙에 세금이 되는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동네 노인이 안심하는 행동마을을 집중적인 과제를 주고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이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프랑스가 유토피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응을 못한 거예요. 이제라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도대체가 되돌릴 수 없을 불가역적인 상황이 온 것 같다. 지금 지금껏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뭘 산업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되겠냐? 근데 방법은 있다. 적어도 프랑스처럼 못하더라도 프랑스를 우리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면 가능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분 동안이라서 이걸 제가 PPT 준비해온 대로 쭉 얘기하면 시간이 한 30분, 40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고 이걸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방 저출산 지역 소멸된 게 종교민주주의 80년 체제가 너무 오래됐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 소멸 함께 극복한 프랑스, 이것도 아까 좀 끝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축구계 소멸 대응하기 위한 체제라는 국정 방향은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중앙정부 통치 제도 권력이죠. 직접민주 자치분권 민주체제 이걸 함께하는 협치체제로 가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통치는 관치와 대의정치고요. 민치는 직접민주 시민정치, 공론정치, 주민자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제대전 공화정 이거는 이따 안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민주주의 공론정치와 공공의정 마련이 시급하다. 요즘에 시민위의 논의, 국가공성토론위원회, 그 다음에 다층적 시민위의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특급민주주의 제도와 읍면동장 선출제를 통한 마을 자치정부 건설이 시급하다. 그 다음에 제7과 건설형 더욱 정치학 협상회의와 법제 노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탄핵, 하야, 그 다음에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탄핵 하야는 출구 없는 방법이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게 되면 출구 있는 하야를 가능하죠.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예를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냥 하고 민주당이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아? 하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전혀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거금 정치 협상회의를 열어서 정당 제4의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개헌을 위한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공론화된 의제를 가지고 다음 제7공화국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여기 계신 분이야 제가 그런 역량과 이렇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가시티와 에코 메갈로폴리스 사이의 암대한 민생개혁. 이게 지금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지역 균형 발전론에 의제를 내놓는 게 메가시티예요. 근데 메가시티랑 다른 게 아니라 각 충청도 이런 호남, 영남, 춘천 이런데 서울과 같은 도시를 만들어서 글로벌한 인구 1000만의 도시를 만들어서 쫙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또 하나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대속에 만들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마을 공채가 완전히 해체됐는데 마을 공채와 지역의 종자 시장조차도 다 없애버린다는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와 새롭게 다가오는 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융합해서 이제는 에코 메갈로폴리스 방식으로 공사노총과 지방 도시와 대도시가 서로 연계 통합 발전하는 방식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메가시티가 왜가 문제냐면 옛날에는 고출산 고성장 시대에는 시설을 만들면 시설의 수요를 창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메가시티 건설하기 시작하면 30년 내내 건설 때려 짓는 일만 할 텐데 그때 사람들 저출산 초과가 문제 어떻게 해결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지방 균형 발전론이라는 이름으로 다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의 실질적 민주화와 담대한 민주화의 3대 방안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기업이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그랬어요. 지금 화석 연료 문명 기반의 산업 체제는 딱 4년이 지나면 다 끝장날 거다. 그런데 벌써 한국은 그런 아리백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아까 2년 정도 지나면 거리에 수박이 나오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서울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도농공생 에코 메갈로폴리스를 만들어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독점 기득권 카르텔, 독점 금융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에너지 기득권 문제도 심각하죠.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좀 머리가 빠른 분들은 지금 서울에 계속 살아봤자 지대 경제만 키운다. 민주화 노세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집을 팔고 그냥 일산이라는 근처에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시골에 가서 그냥 좀 태양광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면 월 기본수도 한 2, 300 되게 이게 포트폴리오가 짜지거든요. 태양광 특가가 워낙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안정된 소득을 가지고 내가 농산업촌 유토피아 운동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는 4도 3촌 프로젝트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 듀얼라이프 정책과 흐름과 같이 맞물리면서 서울에서 4일 살고 사기는 금토일 농촌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고 농촌에서 어떤 농산업촌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집단적인 흐름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30년 동안 압축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압축 동계 소멸의 시대에 다시 우리가 120살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20살은 아니겠는데 100살은 자식이 살 수 있겠다. 저 67세거든요. 앞으로 20년, 30년 정도는 크게 안 아프면 20년, 30년을 아주 역동적으로 활기 있게 살 수 있겠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압축 성장의 주역이었다면 이제 압축 동계 소멸의 시대 새로운 농촌 살리기부터 농산업촌 유토피아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국을 새로운 이 문명 시대에 새롭게 나라를 리셋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축하는 일을 우리 민주화 운동 세대의 베이비부머의 민주화 운동 세대가 그 일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민주화 운동 선도 세대가 이제 우리 90년대 97호 세대하고 함께 그다음에 노장청
촛불 세대와 함께 노장청이 다시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또 한 번 우리가 나서고 싶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발제에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